이게 북한으로 간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가상 공간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도 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종 북한 퍼주기의 방법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 정치인들을 매수할 때에도 이 수단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번 방송할 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그런 후원회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 전자화폐 교환증이 뭐 뿌려졌다 이런 거를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보수의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합니다. 이분들은 현금 좋아해요. 사과 박스 이런 거 좋아하지. 뭐 이렇게 막 비트코인 이런 거 개념 자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게 머리가 뺑글뺑글 잘 돌고 젊은 강남 좌파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이 보수의 이 기존의 이 정치인들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한 몇십조 갖다 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이게 먹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만져지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이거는 이게 딱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리고 이건 금액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낼 수가 있어요. 사과 박스에 돈 5만 원을 넣어도 얼마를 넣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는 한 2억 3억 들어가겠죠. 근데 스마트폰에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비트코인 하나씩 개면은. 조 단위도 들어가겠네. 조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GDP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 거래 제한에 한도도 없고 이런 위험한 거를 왜 하려고 이미 했죠. 왜 이거를 통과를 시켰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중국발 비트코인 돈 세탁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 세탁인데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거래가 아주 활성화됐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쓰였던 시기는 작년까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한 90%는 중국이었죠.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용도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전 세계 거래량의 90%를 차지했던 중국이 만들었던 비트코인은요, 바로 돈 세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져서 해외 자금 유출로 쓰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규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까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 발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 시장을 폐쇄하는 극단의 조치까지 취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중국 내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한국 내에서는 거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도 비트코인 거래는 인기가 여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내부에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외에 가져나가서 팔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차트는 그 당시 중국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거래량인데 전 세계랑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급감을 하는데 그 시기가 9월 달쯤 지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폐쇄된 시점이죠. 근데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되는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여러 거래소가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근데 그 거래소 중에 우리나라가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의문을 가졌죠. 어떻게 비트코인을 생산하지도 않은 나라가 전 세계 거래량의 1,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넘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돈 세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한국의 작전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나쁜 목적으로 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 의원이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작전 세력이 있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왔듯이 비트코인은요, 거래소가 폐쇄돼도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 시장이 폐쇄됐을 때
많은 검은 돈 세탁을 목적으로 했던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들어와서 이 돈 세탁 과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그 한국 진출의 본물이 있어서 가상화폐 동북공정 부상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날 만큼 많은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한국에 몰려왔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이 한국으로 들어왔다면요,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며 나중에는 폭등까지 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투입이 돼야 되겠죠. 즉 수요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랬는데 그러한 많은 수요가 발생된 요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첫 번째 바로 그 공직자들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는 포함 안 되는 것도 요인을 끼쳤다고 봅니다. 즉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산들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화 시킨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재산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지금 현 정권에 있는 그 청와대 안에 그 공직자들도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도 여기 나왔다시피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보도가 날 정도예요. 자제하라 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자금들이 바로 그 국민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진흥청, 그 다음에 우체국 이런 데 있는 그 적금 이런 많은 돈들이 다 이쪽 그 비트코인 시장에 간접 투자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간접 투자할 때 그 중개소는요, 이 거액의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에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 중간 거래소 그 회사는 반드시 이거를 보고하게 돼 있죠. 따라서 국민연금이 이것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궤변입니다. 그래서 돈 세탁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돈 세탁은요, 먼저 중국의 많은 자금들이 한국에 정식적인 투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많은 비트코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것을 달러화 시켜서 해외로 반출시키기 위해서는요, 한국 국내에 그 많은 양의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양의 달러가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투입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중국인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투자회사의 명목으로, 그러니까 중국 국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등 여러 국적으로 이게 벤처기업처럼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달러들이 한국에 유입이 됐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그래프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변동률이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 9월과 2017년 10월 사이 그 중간 기간쯤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기이한 그래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월 중순이 언제였느냐? 바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첫 폐쇄했던 기간이 바로 9월 15일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다른 뉴스 기사에도 보여드렸죠. 중국에서 거래소가 폐쇄되자 많은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한국에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들어온 돈들은 다 비트코인의 달러화를 위해서 투입된 자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의 그 아파트를 산 많은 외국인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고 실질적으로 9월 중순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입니다. 주식 보시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폐쇄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이 계속 폭등합니다. 즉 주식을 매매하면서 우리나라에 달러를 투입시킨 그러한 공정이 이곳에서도 바로 그래프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많은 달러를 투입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그 비트코인을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와 바꿔서 바깥으로 가져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돈 세탁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돈 세탁을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 서버에 그 달러를 가져올 때 달러를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원화로 바꾼 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저쪽 그 한국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 비트코인을 사면은 그 원화로 받게 되거니 한국 돈으로, 그럼 자기가 받은 그 한국 돈을 그 대림동이라든가 이런데 은행에서 환전하기보다는 주로 이런 대림동 같은 비공식 차이나타운 안에서 합니다. 왜? 그래야 환전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달러화 시켜서 여러 대포 통장을 이용해 가지고 해외로 반출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시장이 폐쇄된 이후에 우리나라로 중국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요,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 시기에 가서는 갑자기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의심스러운 그래프죠. 따라서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누군가 큰 손, 많은 금액을 비트코인 거래시장에 투입해서 사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되지 않고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면 지금의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도 이미 중국의 그 봉황코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탈북자들한테 준 것 같은 정황적 자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이 이렇게 그 한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이때도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언제였냐면은 중국에서 그 비트코인 그 거래시장이 폐쇄됐을 때에 또 한 번 큰 반등을 이루죠. 그리고 세 번째 반등이 언제 있었냐면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지만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공정을 하려면요, 큰 손이라는, 즉 작전 세력이 필요한데요. 이 작전 세력이 움직이려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요, 바로 청와대, 금융감독원, CLS은행, 기관투자자, 중국 세탁업자, 중국 의뢰인,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왜냐? 이번에 뉴욕 금융청에서 우리나라의 6개 은행의 CLS 계좌를 보자고 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 돈 세탁이 된 거액의 금액이 전자송금을 통해서 나갔을 가능성을 높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왜 왔느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그 거래소 시장 안으로 그 북한의 그 간첩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킹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시장 안으로 북한의 간첩이 들어와서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들어가서 방화벽을 열어줘서 해킹을 용이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각종 불법 거래를 도왔다는 이 증거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서 들어왔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북한이 우리나라 거래시장, 가상화폐 시장을 이용해서 대북 송금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자 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에 공조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인 겁니다. 왜 공조 안 할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미국 국회에서도 벌써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거래소를 통해 갖고 대북 송금을 하는 것 같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는 묵묵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인 안에 친중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여야를 떠나서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여당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파리가 말에 붙듯이 말에 붙어 가듯이 우린 중국에 붙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친중적인 언행이나 행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과거에 전 캐나다 총리가 법륜공들을 탄압하고 장기매매나 그다음 인체 장기 신비전 이런 개최를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인권 문제를 문제 삼아서 우리나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할 때에도 막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하고 중국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중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에게 온갖 불이익과 폭행, 불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그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WTO를 제소해서 엄연히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삼성의 주요 핵심 반도체 기술들을 청문회라는 명목으로 공개를 하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국이 볼 수 있게 그 기술을 유출시키는 이런 행위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평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지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택 차이나타운 옆에는 역시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기지 중에 하나인 주한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 기지 옆에 왜 이러한 거대한 차이나타운 건설하는 것을 용인해 주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외환을 바깥으로 미반출을 시킬 때는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단체 관광, 대중무역, 그리고 전자송금입니다. 단체 관광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오게끔 초대를 해가지고 중국인들의 그 항공기인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 그러니까 중국 비행기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서 건설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이 보따리 상에다가 그 돈 배달 전문업자들을 위해서 아주 허름하고 조그만 호텔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숙박을 머물게 하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면서 1인당 과거에는 5천만 원, 요즘은 한 2천만 원까지는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만 달러, 약 달러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외환을 반출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많은 금액을 가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출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100불짜리의 값어치가 하는 제품을 한국에 판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150불에 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50불이 바로 돈 세탁이 돼서 중국에 가는 금액인 겁니다. 일부러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돈 세탁이 된 돈들을 해외로 반출시킬 때 합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중고차, 그 다음에 화장품이죠. 그리고 최근 많이 뜨는 것은 바로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라도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태양광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태양광은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인위적으로 다 가동 중단을 시켜놓고서 일부러 태양광을 까는데 이 태양광도요, 지금 한국의 기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것을 사서 지금 한국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기업들이 그 많은 그 소득을 얻어갖고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다 모든 부가 중국으로 유출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판넬 가격을 뻥튀기를 시켜서 많은 액수를 중국에게 줄 수 있게끔 해서 돈 세탁을 하는 것 같은 어떤 혐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전자송금인데 전자송금은 가장 많은 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한 번은 신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허가제로 나가는데 이번에 뉴욕의 금융청에서 한국에 6개의 CLS 은행 계좌를 한번 공개달라고 요청한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러한 전자송금 과정을 통해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뭔가 불운한 목적으로. 보시죠. 그래서 미 금융청이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현지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를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비트코인 시세가 두 달 동안 566% 5배, 그러니까 5.6배가 급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프 보면 아시겠다시피 바로 이렇게 2월 8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약 2,500만 원까지 상승됐을 때 2월 9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으로 갔었어요. 근데 중동에 갔을 때
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났던 사람들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의 돈 세탁 업자인 왕세자와 그 다음에 친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단체거든요. 그 친헤즈볼라적 성향을 가진 레바논의 대통령을 만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요, 비서실장이 되기 이전에 대북 송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북 송금 업자와 그 다음에 돈 세탁 업자 그리고 무기 밀매 업자 세 사람이 만나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비서실장이 떠나기 바로 전날 바로 이러한 비트코인 가격에 거대한 폭등이 있었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시장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해킹을 통해서 북한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정황 증거를 많이 포착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적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침묵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란에 있는 미사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헤즈볼라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란으로 이동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헤즈볼라 단체의 테러 자금, 군 자금의 마련은 바로 무기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비서실장은 바로 이런 헤즈볼라랑 관련 있는 자를 만나고 왔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를 만난 것은 전 정권의 치부를 수습하기 위해서 혹은 뭐 군부대를 위문공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나라의 여수에 비축되어 있던 전략적 비축유인 원유가 600만 배럴이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랑 좋은 관계에 있었다면요. 원유를 빼가는 이런 이상한 기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바로 이때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던 그 앞서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했습니다. 12월 9일 날. 그리고 그 전날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기서 지금 추정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서 굉장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정하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트코인 가격을 뻥튀기를 시켜서 그 금액을 북한에 송금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즉 중국의 많은 부자들, 물론 그 중에는 시진핑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공산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 즉 중국인들의 검은 돈 자금을 돈 세탁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가격을 폭등시켜서 대북 송금 자금을 마련해서 송금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금융 감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해가지고 그 자금을 해외 송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중국의 1대1로 산업을 추진하는 투자 자금을 투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 중국을 방문하고 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AIIB 은행에다가 자금을 투입해서 1대1로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하겠다는 어떤 그 서류상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미국은요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지요. 그래서 미국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관련자들을 제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비서실장이 헤즈볼라, 친헤즈볼라 대통령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지만은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해외 송금이 차단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북 송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여기에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자금 세탁 우려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니까 금융당국은 개별 대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국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희한한 대응이죠. 그때 지금 미국에서 요구한 6개 은행이 바로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 산업은행입니다. 이 6개 은행인데 미국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개별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바로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 은행의 가상 계좌를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특검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는 공작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은행도 똑같습니다.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 산업은행입니다. 6개 은행을 자체 특검 조사를 한다 합니다. 근데 이 특검 조사를 한다는 청와대의 직원들은 비트코인 거래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중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조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특검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건설됐는데 이 책임 부서가 청와대랍니다. 이러니 어떻게 정부에서 조사하는 6개 은행의 그런 조사의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래서 증거인멸로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결제원도 함께 조사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그 CS 은행 6개 은행과 그 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 이 두 군데만 지금 특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금융결제원과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가면은 지우지 않은 데이터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래 전자송금은요, 거액이 움직일 때는 런던과 뉴욕의 CS 은행에도 이미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우게 되면 증거인멸의 빌미만 잡히기 때문에 더 문제를 꼬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미 재무차관은 북한 코인이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되고 출금, 송금 시 한국계 은행을 통해서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와대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청와대가 대북송금과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을 폐쇄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의 문제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탐욕 때문에 일어난 어떤 문제로 다 몰고 개인의 사행성,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소의 부정부패가 이러한 원인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다 정부가 아닌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지금 모든 비트코인 거래 시장을 지금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견된 결과에 의하면요, 비트코인 그 거래 시장 안에서 해킹 사건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어떤 악성 코드라던가 그 다음에 공작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수사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특검 조사부는 북한의 대북 송금 관련 의심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왜 모든 조사 결과 내용을 개인의 일탈, 그 다음에 거래소의 작전 세력과 결탁한 부정행위 이쪽으로만 몰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정부도 개입된 것 같은 여러 혐의가 보이지만은 그 부분에서 일절 언급도 안 하고 그리고 북한의 대북 송금 가능성, 북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왜 자꾸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청와대 이것을 조사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함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 피해자의 거의 60%에 가까운 숫자는 20, 30대의 젊은 층입니다. 젊은 층들이 이번 사건 때문에 자신들의 대학 등록금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했고 이미 자살자들도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도 자금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해결 방법은요, 일단 청와대에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그 청와대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CLS 계좌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질질 시간을 끌고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발과 체포를 하려 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희망하는 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방송은 한국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이 방송을 본 전 세계 많은 우리 교포분들께서 이거를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스페인어로 등등 여러 언어의 자막을 붙여서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